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기부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과 예타 면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꽃 중 하나인 산수유꽃이 만개한 경북 의성에서는 산수유마을 꽃맞이 행사가 한창입니다. 마을이 산수유로 노랗게 물들면서 전국 각지의 사진작가들과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건설과 인사 분야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부패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고발하겠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공모한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에 영양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3월 국회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구시는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은 반영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가 남았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는 21일 회의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을 여야와 정부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소위에서 여야 위원과 정부 부처의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기부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과 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의제를 비롯한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면서 국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중추공항과 중장거리 운항, 최대 중량 항공기 등 신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들은 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수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원활한 공항 건설에 활로가 확보됐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여야 정치권과의 협력과 조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법안 심사 소위 위원인 강대식 국회의원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다음 단계인 합의각서 체결과 사업 대행자 선정 과정이 진행된다며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소위 통과에 따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 회의와 이후 법사위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3월 중순이 되니까 온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봄이 왔음이 느껴지는데요. 봄을 대표하는 꽃 중 하나인 산수유꽃이 만개한 경북 의성에서는 산수유 마을 꽃맞이 행사가 한창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봄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의성 산수유 마을이 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천을 따라 이어진 노란 산수유꽃과 마늘밭 연두빛 새싹의 조화가 싱그럽게 느껴집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 속에서 일찍 얼굴을 내민 산수유꽃을 본 시민들은 봄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봄을 맞이하는 제일 첫 번째 꽃이겠죠. 그래서 마음 평온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의성 처음 와보니까 산수유 진짜 좋네. 우리 진짜 촌에 우리도 촌에 살거든요. 촌에 살아도 산수유가 뭐 한 나무씩 두 나무씩 있어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거는 처음 보니까 좋은 것 같네. 의성 산수유 마을에 가득한 산수유 나무는 조선 후기부터 심어져 300년 이상 자란 나무만 3만 그루가 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진작가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나기 시작해 시민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의성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산수유 마을 꽃맞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6번째입니다. 주로 꽃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가장 메인은 산수유 꽃길 걷기입니다. 한 2km 정도 되는 긴 구간을 꽃길을 걸으면서 산수유 꽃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환경도 정비하고. 의성군은 다채로운 공연과 지역색이 드러나는 먹거리 등을 마련해 지역을 찾은 관광객의 눈과 입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제16회 산수유 마을 꽃맞이 행사는 오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시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건설과 인사 분야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최상급인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건설 인사 분야 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부패 공직자에 대해 공직에서 배제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무 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 과정에서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정책 참여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이 공모한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에 영양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영양군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3년간 국비 6억 원과 도비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영양군은 지역 내에서 비만율과 흡연율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수비면을 대상으로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영천 청도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의정보고회였는데요. 그동안 추진해왔던 영천 경마공원 착공과 폴리텍 대학 로봇 캠퍼스 개교, 청도군 보건소 신축 이전 등 지역의 주요 핵심 사업들이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심과 진심, 정성을 더해 영천과 청도에 사는 것이 더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주 문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미자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이달 초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퍼지는 등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편의 취지가 더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 차원에서도 산업 현장 방문과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 윤두현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42경산 유치와 임당 유니콘파크를 통한 ICT 경산 활성화 방안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윤 의원은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인 42경산과 벤처타운 임당 유니콘파크가 경산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프로젝트라며 인공지능 허브, ICT 핵심 도시로 산업 지도를 바꾸고 경산의 내일을 꽃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병재 대구대학교 부총장과 박준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 인재양선 단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3시간에 걸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안동계천 김영동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안동댐 인근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를 위한 환경 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안동을 찾은 한 장관과 함께 안동댐 치수탑과 여수로를 점검하는 등 안동댐 일대를 둘러보고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안동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희생을 감수해 왔다며 수몰미는 물론 안동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안동댐 자연환경 보존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를 이달 안에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면서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른바 69시간 근무표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야근을 해야만 이 근로시간을 채울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말에는 기절을 했다가 병원에 다녀와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었는데요.
정부는 극단적인 가정이라며 한 달 기준 근무표를 만들어서 공개하기도 했죠. 한 달에 2주를 토요일까지 일하면 나머지는 하루 근로시간이 1시간씩 줄어들고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쉴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오히려 해당 게시글에 비판 댓글이 달리면서 MZ세대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보완을 지시했는데요. 노동자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무리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시도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은퇴 후 집안채가 자산의 전부인 분들 많습니다. 이럴 경우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지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묻어주는 고정자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을 늘리라고 조언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에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데 최근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 자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령의 은퇴자들에겐 더욱 취약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하는 구조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당연한 현상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부동산의 상승 주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옛날에는 10년 턴을 봤다면 5년 턴, 3년 턴까지도 굉장히 급속과 급냉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남다른 애착도 이 같은 자산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부동산 중독 세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독 세대. 네. 재밌는 근데 그게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갈수록 이제 저성장이라든지 또 인구 감소 이런 게 겹치면은 굉장히 이게 이제 든든한 안전 자산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위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융자산하고 부동산하고 5대5를 섞는 게 제 생각에는 좋아 보이고요. 부동산은 한번 사놓고 가격이 오르는 그걸 기다리는 부동산보다는 매달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래서 부동산은 저기 월세가 나오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좀 굳건하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이 수익형 부동산. 주거용으론 빌라와 다세대 등이 있고 상업용으론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매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땐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다리셔야 되죠.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요. 이게 역마진이 납니다. 역마진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받아봐야 대출이자 내고 나면 없다는 거죠. 없다. 오히려 손해 본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실제로 상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100세 시대의 은퇴자 맞춤 부동산 투자 전략. 특집 헬로이시 토크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과 하정민 전주대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개건 교수를 초대해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21일 낮 12시 10분쯤 안동시 도산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청과 경북소방본부는 산불 진화 헬기 17대와 진화 인력 163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 작업을 펼친 끝에 3시간 30분 만인 오후 3시 50분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뒷불 감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조사 감식반을 통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람사르 습지 등록이 추진되고 있는 문경 돌리내 습지에 탐방 지원센터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문경 돌리내 습지는 2021년 3월 제1단계 훼손지 복원 사업을 통해 습지를 탐방할 수 있었지만 별도 안내시설이나 체험 공간 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경시는 보호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돌리내 습지의 생태와 지질학적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탐방 지원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